최진봉 교수님, 그 토론회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토론회를 거치면서 이제 선거 판세 윤곽이 아무래도 좀 더 뚜렷해지겠죠? 어떻게 좀 그렇죠. 보십니까? 뭔가 앞에 말씀하셨지만 기본적으로 비윤과 친윤이라고 하는 그룹으로 지금 대결 구도가 형성이 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앞장서고 있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향해서 3명의 이제 쫓고 있는 후보들, 이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집중적으로 공략을 할 겁니다. 특히 이 문자 관련된 논란은 네. 상당히 민감한 사안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특히 예.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이나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는 분들, 이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요소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수평적 당정 관계 형성이냐, 아니면 정말 대통령에 대한 배신이냐가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예.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이건 완전히 달라지게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발언하는 방법들을 보면 상당히 애매모호하게 발언을 해요. 근데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파고들 겁니다. 3명이. 네. 애매모호하게 발언하는 것이 배신자 프레임을 심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윤석열 대통령과 완전히 척을 지는 그런 사이라는 걸 강조해서 계속 공격을 할 텐데, 그걸 어떻게 그럼 피해가면서 수평적 당정 관계를 형성한다고 설득해낼 수 있을까? 이게 저는 관건이라고 생각해요. 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당이 수평적 당정 관계를 형성하면서도 흔들림 없이 윤석열 정권이 가도록 하는 그런 전략적 발언들이 필요한데, 그걸 3명의 후보가 공격이 올 때 잘 받아쳐서 할 수 있을까? 이게 저는 최대의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토론에서 어떻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넘어서느냐 하는 것이 결국 지금의 대선을 굳혀가느냐, 아니면 이게 역전이 돼서 토론 과정을 통해서 도리어 다른 사람한테 선두자를 뺏기는 일이 생길 것이냐 하는 부분에 결정하는 갈림길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그렇군요. 이번 의혹은요,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지난 1월 김건희 여사가 당시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보낸 문자 내용을 재구성해서 공개를 한 이후에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건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1월 그 디올백 문제로 당정 간의 그 갈등이 굉장히 심하던 시절이었어요. 그 내용은 뭐냐면 몇 번이나 국민들께 사과를 하려고 했지만 대통령 후보 시절 사과를 했다가 오히려 지지율이 떨어진 기억이 있어 망설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에서 필요하다면 대국민 사과를 포함해 어떤 처분도 받아들이겠습니다. 사과를 하라면 하고 더한 것도 요청하시면 따르겠습니다. 한 위원장님의 뜻대로 따르겠으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내용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문자를 보낸 이후에 한동훈 위원장이 이 문자를 흔한 말로 일십이라 그러죠. 읽고 씹었다는 겁니다. 네, 채널A 취재에 따르면요, 올 초 김건희 여사가 당시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문자를 여러 차례 보낸 걸로 확인이 되는데, 이종우 평론가님, 네네. 핵심은요, 네네. 올해 1월 19일에 보냈다는 문자인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내용 자체는 네. 진심으로 죄송하다, 사과하면 진정성 논란이 있고 또 책임론이 불거지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에서 결정을 하면 따르겠다, 이런 내용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1월 19일이 왜 중요하냐면 바로 그 전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 디올백, 그러니까 파우치 논란과 관련해서 함정 몰카이다라고 규정은 하면서도 국민 걱정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입장을 약간 좀 바꿨거든요. 그 직전까지는 대통령실이 판단한 문제다라고 얘기했는데 18일 날 바로 이렇게 이야기함으로써 19일 날 그렇다면 사과를 하라고 하면 하겠다라고 문자를 보냈고,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이 없는데 그다음부터 급격하게 상황들이 좀 이어집니다. 20일 장해찬 청년 최고위원이 아이고 김건희 여사가 사과할 일이 아닙니다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 날 바로 이관섭 비서실장이 사퇴를 요구하는 그런 회동이 21일 날 벌어졌거든요. 그러니까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19일에 그 문자에 대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윤한 갈등이 일어났다라고도 해석 가능한 여지가 있기 때문에 바로 19일자의 문자가 지금 눈길을 끌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시점을 설명해 주셨는데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요, 당시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이 총선 악재로 거론이 됐을 때입니다. 김수민 평론가님, 그러면요, 이 김건희 여사가 문자를 보냈던 시점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전후 상황이 좀 복잡 미묘할 것 같거든요. 어떻게 좀 보십니까? 네, 메시지를 보낸 시점이 1월 19일이었거든요. 근데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1월 17일에 김경률 국민의힘 비대위원, 당시 비대위원이
이 명품백 문제를 정리하고 넘어가야 한다라는 취지로 그렇군요. 얘기를 예. 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결정적으로 이 부분이 좀 대통령실이라든지 김건희 영부인 쪽으로 좀 민감하게 와닿았을 단어로 보이는데 마리 앙투아네트라는 네. 언급, 그 언급을 했던 것도 1월 17일입니다. 그 다음에 이튿날에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이 아쉬운 점이 있다. 뭐 어떤 특별한 조치를 얘기하진 않았어요. 예. 아쉬운 점이 있다. 뭐 어느 정도는 정리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뜻 정도겠죠. 그렇게 네. 얘기를 하고 나서 바로 그 다음 날 1월 19일에 영부인이 한동훈 당시 위원장에게 메시지를 보내서 뭐 사과라든지 이런 조치의 필요성 이런 것들 얘기한 것 이렇게 이제 흐름은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예. 나서 이틀 뒤입니다. 1월 21일에 이관섭 정무수석하고 한동훈 위원장, 윤재옥 당시 원내대표가 만났을 때 이제 사퇴 요구 얘기가 나왔다라고 보도가 되면서 이제 소위 윤한 갈등이 세상에 크게 알려지는 계기가 되는데 여기서 이제 이런 흐름에서 판단해야 될 부분은 일단은 이제 첫 번째로는 한동훈 전 위원장이 그 메시지를 받고 이틀 만에 사퇴 요구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 기간이 과연 넉넉한 기간인가? 네. 이 부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겠고 그리고 이 일련의 움직임들 특히 뭐 김경률 비대위원이라든지 이관섭 정무수석이라든지 다들 공적으로 발언하고 움직인 거거든요. 근데 영부인이 여당의 대표자에게 메시지를 보낸 것 이것은 공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인가? 이것도 따져볼 대목이겠습니다. 그렇군요. 이현정 의원님, 그럼요. 왜 김건희 여사 문자에 답을 하지 않았느냐 이 부분이 좀 궁금해지거든요. 그럼 무응답에는 좀 어떤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보십니까? 자, 일단 우선 이 문제가 과연 그러면 당에서 결정할 문제인가? 예. 자, 근본적인 이 문제의 어떤 발단이 그러니까 당하고는 지금 상관없는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네. 이 문제는 예를 들어서 대통령실 내에서 결정하고 실행하면 될 문제입니다. 근데 결국 안 했잖아요. 예. 대통령이 KBS 대담에서도 일체 사과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정도의 어떤 김건희 여사의 어떤 의지나 이게 있었다면 네. 저는 단연히 대통령이 KBS 대담을 통해서 충분히 사과의 메시지를 할 수 있었다고 봐요. 근데 지금 이 되어가는 형국은 한동훈 위원장이 당시에 답을 안 했기 때문에 사과를 안 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되어가고 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근데 과연 이게 지금 핵심적인 키를 한동훈 후보가 가지고 있었던 건가요? 저는 그거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있는 것이고, 자, 그렇다면 결국은 이제 이 한동훈 위원장이 무응답으로 한 것은 본인 이야기에 따르면 지금은 중요한 당무와 관련된 전국의 이슈와 관련된 문제이잖아요. 그러면 한동훈 위원장은 여당의 비대위원장입니다. 그러면 비대위원장이 누구하고 소통을 해야 될까요? 즉 대통령실과 소통하자면 일단 1차적인 대상은 정무수석이 있겠죠. 예. 그다음에 비서실장이 있겠죠. 그럼 종국적으로는 대통령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런 방식으로 어떤 대화를 풀어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어떤 또 공적인 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김건희 여사가 만약에 이제 이 한동훈 위원장에게 개인적으로 저 문제를 이야기하고 답을 했다 그러면 네. 만약에 저런 문자가 나중에 공개됐을 때 뭐라고 비판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이 당무를 예를 들어서 김 여사가 관여한다라고 주장하지 않을까요? 네. 저는 충분히 야당에서 그럴 주장할 겁니다. 아니 왜 이런 중요한 문제를 왜 김건희 여사가 영부인이 왜 여당 대표와 어떤 면에서 보면 텔레그램 사적인 메시지를 통해서 이걸 이야기를 하느냐라는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동훈 위원장도 아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공적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통령실의 정무수석과 비서실장을 통해서 사과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아마 다른 여러 가지 여권 관계자 또 여권 주변에 이제 윤 대통령과 친분 있는 분들은 다 이런 방식으로 즉 어떤 뭐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서 당시 사과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사과를 하는 게 낫겠다라고 이제 다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결국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잖아요. 이제 그런 걸 보면 최근에 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만 이제 윤 대통령이 사과라는 그 문자를 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한 진정성, 즉 김건희 여사가 정말 사과를 하려고 물었던 것인가? 그렇다면 이 프로세스가 결국은 당에서 어떤 면에서 보면 이걸 받지 않더라도 그럼 대통령실에서 절차를 진행하면 될 문제인데 굳이 지금 이거를 공개를 해서 마치 지금 한동훈 후보가 그때 답을 안 한 것 때문에 내가 사과를 안 했다. 이런 프레임을 가려고 하는 것인데 저는 그거는 좀 전혀 앞뒤가 안 맞지 않는가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렇군요. 이 당대표 선거에 나선 다른 당권 주자들의 생각은 좀 다릅니다. 일제히 한동훈 후보를 향해서 총선 책임론을 부각하고 나섰습니다. 그 당시에 총선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제대로 해야 된다는 것은 모든 국민의힘 구성원들의 숙제였던 것이죠. 상당히 정치적으로 미숙한 판단을 했다고 보고요. 결국
불리한 선거의 여건을 반전시키고 변곡점을 만들 수 있는 그 결정적인 시기를 놓침으로써 선거를 망치는데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입니다. 김 여사하고의 어떤 차별화를 하려고 그런 게 아닌가 이런 강한 의구심도 들고요. 당정 간의 신뢰가 가장 중요한데 당원들이 많이 우려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당권 주자들의 생각을 종합해 보면 이 한동훈 후보를 향했던 배신론에 총선 책임론까지 더해지는 분위기로 읽힙니다. 최진봉 교수님 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 뭐 그렇게 보여져요. 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향해서 세 사람이 계속 공격했던 포인트도 같은 포인트잖아요. 네. 이조 심판은 왜 얘기했냐, 총선 패배의 원인이 있는데 왜 벌써 나오냐 이런 얘기가 계속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결정적인 증거 하나 잡았다고 주장을 하는 거죠. 아마 이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대한 공격의 강도를 높이는 것이고 친윤 그룹의 어떤 뭐랄까요 여러 가지 전략적인 어떤 네. 공격 포인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근데 이 시점에서 왜 이게 문자가 공개됐는지도 참 의문이라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들고 이게 사실은 그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이걸 공개하지 않고 뭐 예를 들면 사과하라고 얘기 안 하고 사과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지 않았으니까 총선을 패배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타당한지는 저는 네. 뭐 거기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이게 무슨 총선 패배의 원인이 물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한테 전혀 없다고 볼 수 없어요. 책임을 지고 했던 사람이고 이조 심판도 저는 동의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그게 과연 총선 패배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라든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실정 이런 부분들이 강하게 작동했던 총선이었거든요. 그걸 전혀 배제한 상태에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이거 안 했기 때문에 총선에 패배했다 이렇게 가는 것은 그거는 올바른 분석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세 명의 후보가 앞으로 더 공격을 할 거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리고 왜 아까도 이제 시점을 제가 얘기했는데 이 시점에 왜 이 얘기가 나왔느냐 하는 부분은 대단히 의문스러운 부분이에요.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공개됐을 때 누구한테 도움이 될까를 고민해 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누구한테 피해가 올까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공격할 수 있는 빌미를 하나 던져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세 명의 후보들은 그 빌미를 계속 이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공격할 겁니다. 이것이 과연 그냥 우연히 나온 일인가 아니면 뭔가 치밀하게 계획된 게 아닌가 하는 여러 가지 의혹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어서 사실은 이 문자, 이 공개가 앞으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전당대회에 좋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이런 생각은 개인적으로 듭니다. 그렇군요. 이번 논란의 당사자가 됐죠. 한동훈 후보의 입장도 궁금해지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문자의 내용도 사과하고 싶다는 말씀 표현도 있지만 왜 사과를 하는 것이 안 좋은지에 대한 그 사유를 쭉 늘어놓는 부분도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도 감안할 때 제가 어떤 종류로든 간에 답을 드리는 것이 저는 이상하다고 봤습니다. 예, 한동훈 후보의 말을 정리를 해보면요. 이번에 공개된 문자 내용은 실제와 또 다른 면이 있고 또 당시에는 답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았다 이런 판단을 한 것 같은데 이종호 평론가님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일단 CBS에서 예. 김규환 노수실장이 이것을 이야기할 때 전제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원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재구성했다고 했어요. 재구성이요? 재구성을 전제로 해서 이야기했다고 했습니다. 지금 문자 보여주시지만 저 문자 그대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내용이. 예. 그러니까 TV조선도 지금 잇따라서 이 내용이 아니라 다른 문자를 지금 보도를 하는데 이건 역시 그대로 원문 그대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입장인 것 같아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이렇게 얘기해요. 전체적으로는 사과를 못하는 어떤 상황들에 대해서 굉장히 설명을 길었다. 네. 그런데 마지막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사과를 해야 된다면 또 당에서 결정한다면 내가 따르겠다. 이렇게 전개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이게 사과에 대한 의지가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러니까 내용이구나라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내가 대답을 하는 게 적절치 않다라고 판단을 했다는 건데 제가 근거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뭐냐면 동아일보 기사예요. 1월 22일 날입니다. 이 보도는 23일자 보도된 건데 이 보도에 따르면 1월 22일에 김건희 여사가 지인들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네. 그 문자 내용을 보면 이거예요. 사과를 하면 민주당 공격을 받을 것 같아서 외려 총선이 불리해진다. 그러므로 사과를 하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내용을 지인들한테 보내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마음이라면 19일 날 보냈을 문자도 사실은 22일 날
지인들한테 보낸 문자와 거의 유사한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야기하듯이 아유 이거 공격을 당했으므로 이거 안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라면 하겠다. 이런 식의 어떤 구조가 아니었을까. 최소한 1월 22일 날 보낸 지인들한테 보냈다는 이 동아일보의 단독 기사, 이 기사의 내용을 한번 비추어서 추정을 해보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갖고 있다는 봤던 문자가 조금 더 가깝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문자가 재구성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 진위 여부는 현재로서는 판단하기 좀 쉽지 않겠지만요.